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슈가 될 만한 종목 5가지 알려드리고 그 가운데 탑픽 쪽까지 골라드리는 시간입니다. 즉시 탑5 시작하겠는데요. 시장 잠깐 보면 오늘 크리스 악재의 미국 증시가 연중 최대 낙폭으로 빠졌다는 마감가를 확인한 이후에도 우리 증시는 어제 많이 빠져서 이미 마감이 돼서인지 몰라도 오늘 양호하게 출발을 했었었죠. 그러다가 코스피는 2050을 살짝 반납한 뒤 현재 플러스골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2065선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다시금 하루 만에 시작됐고요. 무엇보다 선물 쪽의 매수세가 2,600계약 이상 지금 넘어가는 육박하는 선물의 강력한 매수세가 오늘 포착되고 있는데요. 코스닥의 변동성이 상당했었습니다. 개장은 양호하게 어제 종가 부근에서 시작했었던 코스닥 장중에 2.5% 넘게 급락해서요. 715선까지 밀렸었다가 현재 낙폭을 줄이다 못해 역시 플러스권까지 마이너스 2.5%에서 플러스 0.1%까지 올라오고 있는데요. 역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코스닥을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권까지 올리는데 주요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출렁일 때 오늘 직격탄을 맞은 것이 많이 올랐던 제약 바이오 섹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시장이 좀 올라오면서 밑꼬리를 달아주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오늘 거래소에서는 대림산업이 6% 급등하는 등 건설주 그리고 어제 많이 빠졌었던 증권주 일부 IT 종목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바라보면 좋을지 시장이 이제는 크리스 리스크를 어느 정도 장중에도 소화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 시점에 오현진 멘토는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종목 5선, 종목명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네이버고요. 두 번째 종목은 LG생활건강입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는 종목이죠. 세 번째 종목 역시 잘 알려진 현대모비스. 네 번째 종목은 포스코와 굵직한 종목들이 오늘 다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LG화학입니다. 오늘 이렇게 5개 종목 특징이 있는지부터 얘기 듣고 종목 하나하나 분석해보겠습니다. 오현진 멘토님. 네, 오늘장 제가 가져온 종목은 공통점이 이제 외국인입니다. 6월 달에 이제 외국인이 얼마나 이제 매수를 많이 했느냐, 매수 상위 종목 대형주들로 조금 가지고 나와봤고요. 요즘에 아무래도 시장이 흔들리는 시장인데 이런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변함없이 담고 있는 종목은 무엇일지, 그렇다면 이제 그 종목만의 특별한 매력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대한 매력을 살펴보고 뭐 투자할 종목이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사실 4거래 만에 1,000억 정도 매도하긴 했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6월달 상당히 약했지만 그럼에도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종목은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들이 6월달 들어 러브콜을 보낸 사랑했던 종목 베스트 5 오늘 모아보셨다 하셨는데요. 종목 하나하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인들 러브콜이 들어간 6월 달에 빛나는 5종목 가운데 첫 번째 종목으로 이 종목부터 살펴보죠. 네, 바로 네이버입니다. 6월 한 달간 외국인이 3,000억 이상의 3,100억 정도 매수세를 보였다 하셨습니다. 그래요. 외국인들이 꾸준히 어제 또 그제 계속 사는 그런 모습 속에 60만 원을 탈피하기도 해서 65만 원까지 찍었던 네이버이긴 한데 최근 들어 약간 기관이 매도하면서 조금은 다시 주춤해지기도 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이버는 이제 다음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성장성에 대한 얘기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그 많은 가입자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대감을 충족시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가입자들을 실제로 매출로 연결시키는 그런 연결고리가 없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그동안 작용하면서 네이버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밀렸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시각을 이제 조금씩은 달리해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우선은 네이버페이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가장 강하게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페이는 간편결제 시스템이에요. 특히 핀테크 시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간편결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입니다. 간편결제가 활용화가 안 되면 핀테크 시장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바로 이 간편결제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바로 그 간편결제 시장에 네이버가 선도적으로 좀 뛰어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페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네이버 아이디가 있으면 뭐 특정
특정 어떤 온라인몰에 내가 특별히 가입을 하지 않아도 네네. 그 네이버 아이디로 결제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인터넷 쇼핑을 할 때 이제 그 네이버페이로 결정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여부가 반영이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결제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신호가 뜨면 그때는 바로 간편 결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클릭 결제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이제 관건은 이겁니다. 네이버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상품을 얼마나 많이 확보할 수 있냐. 그렇죠. 이게 관건인데, 지금 네이버 쇼핑만 해도 1,500만 명의 사용자를 이미 확보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구매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네이버 쇼핑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네이버페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네이버 쇼핑을 시작으로 이제 제휴업체를 계속해서 늘려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간편결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는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우선 이 네이버페이는 결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송금과 적립 그리고 충전 기능까지 통합적으로 이제 제공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으로서의 그런 가치를 더욱더 높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이버페이에 대한 기대감에 하나 더 이제 더할 부분은 오프라인 사업에 대한 기대입니다. 요즘에 다음 카카오가 올라오는 것은 역시 오프라인에 대한 기대, 인터넷 은행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올라오는데, 네이버가 아직까지는 오프라인 부분에 성과는 딱히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네이버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O2O라는 부분입니다. O2O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의 줄임말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에 들어갔을 때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할인 쿠폰을 뭐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찾는 상품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준다든지 이게 바로 이제 오프라인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온라인의 어떻게 보면 뭐 백업과 같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이 형 커지게 되면 이제 네이버가 선조적으로 진출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수혜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현 시점에서는 실망감보다는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네이버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5월달 들어서기 전에 뭐 급락하는 바람에 68만 7천 원까지는 그래도 올라갈 수 있었던 네이버가 한 단계 레벨 다운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외국인들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성장성도 다시 갖추어서 보완을 해나가고 있는 네이버. 현재가에서 매수한다면 어디까지 추가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역시 뭐 대형주기 때문에 빠른 반등은 아니고요. 좀 중기적인 시각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잠시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추세는 돌려낸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60일 이동평균선까지 다 타고 이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는 확실히 돌렸다. 앞으로 속도의 문제지 방향성은 상방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하시면 좋겠죠. 목표가는 뭐 기술적으로는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인터넷 업종이 뭐 PER 밸류로 보는 종목은 아니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반등을 하게 되면 이전에 이제 매물대가 되는 75만 원 정도, 요 정도까지 노리시고 한번 홀딩하시는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팔면서도 샀던 이 네이버가 지금 현재가에서 충분히 매수하기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하셨고요. 중장기적으로 네이버를 접근하신다면 한 75만 원까지도 도달이 가능하겠다,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외국인들이 6월 들어 러브콜을 보낸 종목 5가지 추려서 보고 있는 중인데요. 두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S&플러스 오현진 멘토가 주목하는 외국인 러브콜 종목. 두 번째 종목은 LG 생활건강입니다. 외국인들이 9거래일 연속 사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9거래일 연속이긴 하지만 그 사이에 딱 한 번 팔고 그 앞도 계속 연속적으로 샀기 때문에 사실 6월 들어서 거의 꾸준히 매수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도 한 3%가량 오르고 있긴 한데, LG 생활건강은 뭐 사상 최대 매출을 이번 2분기에 올릴 거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메르스가 6월 둘째 주 정도의 타격을 줬음을 감안해 볼 때 뭐 음료 부문도 하고 있고 사실 면세점 쪽에서 화장품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요커들이 좀 화장품을 덜 샀을 가능성, 이거하고 다 겸비해 보면 실적이 사상 최대가 나올 수 있을까 조금 의구심을 보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LG생활건강이 사실 이제 내수 이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요코의 방문이 줄어들면서 화장품 매출이 줄어드는 부분,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2분기 실적 타격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주가가 이미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점 이제 95만 원 대비해서 지금 77만 9천 원까지 조정이 좀 나타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은 거의 다 씻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올해 매출액이 5조 원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매출 5조를 달성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상 최대의 매출을 달성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후라든지 오휘, 숨, 이자녹스, 뭐 여성분들이 많이 좀 익숙해 하실 만한 그런 브랜드를 갖춘 업체가 바로 LG 생활건강입니다. 특히
특히 이제 면세점 채널을 통해서 프레스티지 상품을 많이 파는데 이 프레스티지를 직역하면은 위신이나 명망 이런 뜻이거든요. 그만큼 고가 포지셔닝이 잘 구축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녹스나 숨, 오이 같은 화장품이 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가 포지션을 구축했음에도 이런 고급품에 대한 그 화장품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매당 이제 마진이 좋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화장품주가 이제 관건은 중국 내에서 얼마나 팔리냐 요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모멘텀이 이제 거의 다 반영이 됐고 중국 현지에서 얼마나 잘 팔리냐 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LG 생활건강도 이제 중국 현지에서 판매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고 매장도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모레퍼시픽만 중국 쪽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중국 화장품 점유율이 3% 정도 됩니다. 아무래도 면세점 가보면 정말 그 설화수 이쪽 앞에만 바글바글 하세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확실히 잘 팔리는 건 확실한데 이제 중국에서 얼마나 팔리냐 요게 이제 관건이기 때문에 LG생활건강도 앞으로 중국 쪽에서의 진출 움직임 요거를 좀 확인을 하시는 게 향후 주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끝으로 올해 연말쯤에 생활용품 부분도 중국에 진출할 것 같아요. 지금 LG생활건강이 완전히 화장품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LG생활건강은 뭐 치약도 팔고 칫솔도 팔고 뭐 샴푸도 팔고 생활용품 웬만한 거 많이 팔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중국 모멘텀 없었던 모멘텀이 플러스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긍정적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LG생활건강을 화장품주로 많이들 분류하시는데 그것 외에 다른 사업도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사실은 화장품주라고 그냥 쉽게 팁을 했을 때 아모레퍼시픽보다 낙폭이 좀 큰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LG생활건강 중국 쪽에서 또 매출을 얼마나 아모레퍼시픽만큼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하셨는데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사고 있는 두 번째 종목 LG생활건강 들여다봤습니다. 6월 들어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주춤했지만 이런 종목들은 샀습니다라는 관점으로 5개 종목 살펴보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 가운데 서 있는 세 번째 탑3 공개합니다. 외국인들이 6월 들어 산 종목 현대모비스 얘기를 하셨어요. 5개월간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갔었다. 그런가요? 싶을 정도로 주가는 참 참담한 그런 모습인데 현대모비스도 역시 뭐 현대차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역시 실적 부진 전망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유럽이나 이제 미국 부분에서 분명히 현대기아차 좀 덜 팔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적이 아무래도 2분기는 좋지 못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제 실적에 어느 정도의 그 마지노선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분기 한 6, 7천억의 이제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안 팔린다고 해도 6천억의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현재 PER이 7배가 안 된다라는 수준 분명히 펀더멘털 매력이 부각될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 올해 이제 그 현대기아차가 820만 대 국내외 글로벌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작년 이제 800만 대 이어서 분명히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러시아 부분에서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점유율을 늘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루블화 폭락 때문에 다른 자동차 업체들은 러시아를 거들떠도 안 보는 상황인데 현대차는 이제 역발상 전략이에요. 오히려 러시아 지역에서 가격을 올리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해서 지금 러시아의 현대차 엑센트가 지금 판매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신흥시장에 대한 공략이 가속화된다면 현재 줄어들고 있는 유럽이라든지 미국 판매 부분을 어느 정도 만회해줄 수 있을 것이다 보고 있고요. 최근에 또 화두가 되는 게 스마트카입니다. 원격 운전이라든지 무인 운전 이런 부분들로 기술 발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현대모비스가 국내 자동차 부품사 중에서는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따른 수혜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이슈가 부각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그룹의 누가 뭐래도 핵심입니다. 현대글로비스를 팔고 갖고 있는 자금, 현대모비스를 사는데 아마도 이제 정 부회장이 좀 어느 정도 집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자금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생각해 본다면 현 시점에서 낙폭은 컸지만 모멘텀 역시도 많은 종목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궁금한 부분은 그런 거예요. 현대모비스를 외국인들이 샀다고?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모비스가 왜 매력적이었을까요? 일단은 외국인들이 사는 거를 딱 보면은 딱 분명히 두 가지 관점이에요. 첫 번째는 성장성이 확실하거나 두 번째는 확실한 가치주의거나 외국인이 사는 종목을 보면은 이 두 가지에 속하지 않는 종목군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보시면 현대모비스는 100% 가치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그렇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외국인이 2월부터 현대모비스를 계속해서 사는 것, 빠르게 올라갈 것이다, 성장성이 좋다, 이런 부분은 다 차치하고 아무리 악재가 많아도 지금 가격은 너무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외국인이 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원래 있어요. 가치 정도로는 주가가 가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외국인이 산 평균 매수 단가가 한 23만 원에서 4만 원 근처 정도는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그 가격대까지, 그러니까 외국인의 평단가 정도까지는 노릴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 얘기는 갖고 계신 분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23, 4만 원까지 모비스는 반등 여력이 있다 얘기 들어봤습니다. 외국인들이 6월 들어 바스켓에 담았던 종목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 알아볼까요? 윈즈멘토가 추려온 탑4. 바로 포스코입니다. 외국인들이 이달 들어서 순매수하기 시작했다. 자, 반전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전에는 외국인들이 사지 않았던 모양인데요. 어쨌거나 포스코 주가는 얼마 전까지 신저가를 찍었습니다. 약간의 반등이 있다가 오늘도 또 떨어지는 그런 모습. 사실 작년 여름, 가을 이때는 36만 원 찍기도 했었는데 현재 가격은 23만 원도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철강주를 좋게 보셨음에도 포스코도 나름대로 포스코 건설, 사우디 국부펀드 쪽에 매각하면서 재무구조도 개선하고 있음에도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것은 업황이 여전히 아직은 안 돌아서서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철강업황이 지금 별로 좋지는 않아요. 제가 철강업황을 항상 말씀드릴 때 전방산업이 좋으면 후방산업은 자연스럽게 좋아진다. 그렇다면 철강산업의 전방산업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조선과 자동차, 건설입니다. 네. 이 세 부분이 살아나면 철강주는 무조건 살아난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세 부분이 사실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죠, 지금.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철강주도 부진을 좀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하반기에는 그래도 중국의 철강 시장이 지금보다는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중국에서 지금 부양책을 강력하게 쓰고 있어요. 기준금리도 내리고 지준율도 내리고 특히 기준금리를 한 달 반 만에 내렸습니다. 아주 이례적이거든요. 네. 이만큼 중국 내부에서도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요. 그만큼 앞으로도 부양책을 추가적으로 실행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철강주들이 조금씩은 올라올 수 있는 발판 마련하지 않을까 싶고요. 중국 내에서도 철강 공급 과잉이 심한데 이 부분을 정부가 올해부터는 컨트롤을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철강 공급 과잉도 약간은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모습들 판단하시면 좋겠고, 또 글로벌 건설 시장은 아직 별론데 국내는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국내 건축에 쓰이는 이제 철강 수요도 좀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포스코의 주가를 눌렀던 것은 꼭 업황 때문만 아니었던 것 같아요. 포스코 건설의 수사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네. 컸었거든요. 그런데 네네. 그런 부분들이 일분적으로 이제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나간 이슈다라고 보고 있고요. 끝으로 중국의 1대1로 정책, 제가 철강주 얘기가 나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맞아요. 아직까지는 이 1대1로에 대한 기대감이 딱히 가시화되거나 하는 모습은 아닌데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철강주의 모멘텀이 될 수 있어요. 실크로드를 두는데 철강에 대한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철강이 쓰여도 관계없어요. 그렇다면 중국 철강 가격이 올라가고 우리나라 철강 업체에도 호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력적인 종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역시 조금 전에 살펴본 현대모비스와 마찬가지로 2분기 실적이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 부진할 가능성이 거론이 되는데 외국인들 특별히 이달 들어서 7월부터 실적이 발표되는데 사기 시작했단 말이죠. 역시 가치를 보고 들어가는 것일까요? 네, 포스코는 한 가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이슈가 있었던 게 워렌 버핏이 손절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었는데 네네. 워렌 버핏이 또 말했어요. 아니다, 아직 포스코 상당 부분 지분 들고 있다. 네네. 그러면서 또 다시 반등하는 모습들도 네네. 나타났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가치 측면에 워렌 버핏도 가치 투자에도 아버지로도 그렇죠. 불리니까.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 있어서 외국인들도 역시 가치적인 부분을 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장기적으로 포스코는 어느 정도 지금 가치가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로 떨어져 있나요? 사실 지금 역사적 최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PBR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PBR을 찍은 적이 지금 포스코 창설 이래 한 번도 없었는데 그만큼 네. 엄청난 우려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신규적인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네. 이전 고점 정도는 돌려내고 하시는 게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낫겠죠. 덜 기다리고. 그렇죠. 예. 지금 매수해서 몇 개월이고 내년까지고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타이밍이 나왔을 때 매수하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신규 진입을 만약에 하신다면 이전 고가입니다. 23만 2천 원을 넘어서는 가격, 요 가격대고 확인하고 진입을 하신다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진입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달 들어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반전된 포스코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신규 매수 가격을 잡아달라고
들어보신다면 23만 2천 원 이전 고점이 회복된 다음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6월 들어 많이 담은 종목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종목 알아볼게요. 네, 바로 탑5 공개되고 있는데요. LG화학입니다. 외국인 국내 화학주 가운데 제일 많이 산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사실 화학주가 실적주 가운데서도 상당히 가장 탑으로 꼽히는 그런 실적 호전되는 섹터임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가운데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은 뭐 저희 방송, 뭐 다른 방송, 뭐 신문 다 많이 거론이 되고 이미 공개가 된 상황. 외국인들도 LG화학을 롯데케미칼보다 더 많이 샀나 봐요. 네, LG화학은 화학주 중에서 가장 많이 산 종목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좀 시가총액이 가장 좀 크다 보니까 또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라도 뭐 많이 사긴 했는데 어쨌든 좋으니까 그렇게 많이 샀겠죠. 네. 기본적으로 화학 제품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냐? 그건 아닌데 유가가 떨어졌다가 반등하면서 화학 업황에는 아주 도움이 되는 구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원재료는 싸게 사서 제품은 정상가를 받고 팔고 있는 거죠. 이에 따른 맞습니다. 이에 따른 마진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주가에까지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가 현 시점에서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지지 않고 현 수준에서만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해도 화학 제품 가격이 추가적으로 떨어질 일은 딱히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정상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공격적인 부양 정책을 추가적으로 실행을 하게 된다면 화학 제품에 대한 판매가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LG화학은 또 화학주로만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전기차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죠. 그래서 중국의 전기버스 시장에서 신규 수주가 지속되고 있고요. 중대형 배터리 부분의 납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들입니다. 최근에 전기차 관련주 흐름이 딱히 좋진 않은데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전기차 모멘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계 최초로 육각 배터리 개발에 성공을 했어요. 직사각형보다는 효율성이 좋습니다. 요즘에 배터리가 들어가는 게 웨어러블 기기에도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면서 이제 조금 휘거나 아니면 모양이 달랐을 때는 그 작은 공간에 배터리를 더 많이 넣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효율성이 더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마트워치에도 그 배터리 효율성을 40% 정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화학 제품의 호전과 더불어서 배터리 부분에서의 이제 성장성 충분히 긍정적인 종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사실은 화학주로서 봤을 때도 LG화학은 매력적인데 전기차 배터리 시장까지 감안해 봤을 때 모멘텀을 조금 더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많이 올랐거든요. 견조한 움직임, 아무리 시장에 빠져도 화학주만큼은 괜찮았었는데 LG화학을 지금 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3분기까지도 실적이 좋아질 거다, 그런 분석은 일단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담으시는 것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화학 업황은 지금보다 더 나빠지진 않을 겁니다. 좋아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현재가 수준에서도 이제 상승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았어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약 26만 원 정도 손절가 잡으신다면 현재가 시점에서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를 말씀드리면 3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만 원이 이전에 고점을 기록했었던 저항대 부근이니까 목표가 1차적으로는 좀 볼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30만 원 목표가 지금 현재 가격 정도에서 신규 진입도 큰 무리는 없겠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6월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그래도 샀었던 종목 5가지, 네이버에서부터 LG생활건강, 모비스, 포스코, LG화학까지 설명 들어봤는데요. 오늘 탑픽주는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탑픽주는 LG생활건강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아까 화장품주로만 너무 분류된 경향이 있다라고도 얘기해 주셨었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9거래일 연속 사고 있는 이 종목, 추가적인 팁 더 주실 건가요? 가격 잡아주시죠. 네, 간단하게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토니모리가 이제 신규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 1, 2일에 청약을 마치고 신규 상장이 되면 화장품주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화장품주를 단기적으로라도 조금 관심을 가질 만한 구간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추경 편성 이후에 국내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된다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생활용품을 파는 업체입니다. 내수업종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LG생활건강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라든지 아니면 시장에 관심이 조금 더 쏠릴 수 있을 것이다. 현 수준에서는 외국인의 수급과 더불어서 이런 모멘텀들을 조금 플러스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고요. 가격 전략은 잠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77만 6천 원인데 현재가 가격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딱 저항대에 걸려있는 가격이긴 한데 이 저항대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는 90만 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고점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다다를 수 있는 가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이전 저점이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지지가 될 수 있는 가격이기도 한 70만 원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니모리라는 또 다른 화장품주가 IPO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LG생활건강의 화장품주 가운데 많이 빠진 이 종목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고 다시 한번 재차 관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탑픽주 LG생활건강이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증시 탑5 마칩니다. 시장은 걱정했었는데 괜찮아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